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수학상 개념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자, 그 중에서 바로 복소수라는 단원인데요. 자, 이 단원은 여러분들이 중등과정에서 배우지 않았었던 새로운 수체계가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한번 우리가 무슨 내용인지 살펴볼까요? 자, 이번에 우리가 배울 내용이 바로 복소수라는 부분인데요. 자, 이 복소수라는 것은 바로 실수와 우리가 허수라는 부분으로 이제 두 수의 그 수체계를 합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죠? 자, 이 허수를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얘기해야 될 부분이 바로 x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그 전에 실수에서는 어떤 수를 제곱하게 되면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우리가 수의 범위를 알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볼 때 바로 x제곱이 음수가 된다. 자, 이 내용이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면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수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i라고 얘기하는데 이 i를 바로 허수 단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i가 들어있는 어떠한 수를 우리가 바로 허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복소수라는 것은 실수와 허수를 합쳐서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복소수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바로 z로 표현하고 a 플러스 bi라고 얘기해서 a와 b는 우리가 실수, 이런 꼴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바로 복소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각각 A하고 B가 이름이 있는데요. A는 뭐라고 부르냐면 A는 바로 실수 부분이라고 부르고요. 자, B는 우리가 허수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주의사항이 있어요. 보통 허수 부분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BI, 뭐 예를 들면 2 플러스 3i라고 얘기하면 실수 부분은 2이고 허수 부분을 3i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절대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실수 부분은 뭐다? 바로 2이고 허수 부분은 3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부호가 마이너스 3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3이 허수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복소수 이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자, a 플러스 bi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바로 뭐가 되느냐? a가 0이 아닐 때, 그리고 a가 0일 때의 경우를 두 가지를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b가 0일 때와 b가 0이 아닐 때. 자, 그리고 여기도 두 가지로 보면은 b가 0일 때, 그리고 b가 0이 아닐 때의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는 즉 남는 게 뭐만 남아요? 바로 a만 남죠. 자, 이 경우에는 a 플러스 bi가 남고요. 이 경우에는 0만 남겠죠? 자, 이 경우는 바로 bi가 남는다. 자, 보면은 얘네 둘은 다 뭐예요? 얘네 둘은 우리가 실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이 둘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바로 허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각각의 또 이름이 있어요. 자, 보면은 bi라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바로 순허수라고 얘기를 해요. 순수하게 허수만 있다. 요 얘기가 되고요. 자, 그리고 a 플러스 bi 둘 다 0이 아니니까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순허수가 아닌 우리가 허수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복소수라는 것은 우리가 표현은 a 플러스 bi 꼴로 나타내는데 앞에는 실수 부분, 뒤에는 허수 부분, 그 다음에 각각의 우리가 0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그 각각 이름이 이렇게 있다는 거, 이거는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 가장 기본적인 요 내용이 이렇게 지금 정리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제 좀 더 이 복소수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세요. 자, 우리가 이번에는 이제 복소수의 각각의 한번 성질들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바로 자, 복소수가
같을 조건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A, B, C, D는 우리가 이제 실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A 플러스 BI가 C 플러스 DI일 때, 자, 이 복소수와 이 복소수가 서로 같으려면 뭐가 돼야 되느냐? 바로 A와 C는 같아야 되고요. B하고 D는 같아야 된다. 즉,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같고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같을 경우에 우리가 두 복소수는 서로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A 플러스 BI가 뭐가 되더라? 0이 된다는 거예요. 그 0이 되려면 어떤 조건밖에 없다? 우리가 실수와 허수는 서로 간에 연산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얘 부분이 되려면 바로 A가 0, 그리고 B가 0이 돼야 된다. 요게 이제 우리가 복소수가 같을 조건. 여러분들 이거는 계산식에서 많이 쓰이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 이 개념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 바로 켤레 복소수예요. 자, 켤레라는 것은 우리가 신발을 보면은 어떤 뭐 짝꿍, 어떤 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켤레 복소수는 어떤 걸 의미하느냐? 바로 예를 들면 이거예요. A 플러스 BI가 있으면 A 마이너스 BI가 바로 무슨 관계다? 우리가 켤레 관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어떤 부분이 서로 다르죠? 바로 요 허수 부분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바로 켤레 복소수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 짝은 짝인데 어디서 이 짝이 나왔을까?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면, 자, 우리가 이제 뒤에 단원에서 배울 2차 방정식에서 개수가 실수인 바로 두 허근, 허수인 근을 바로 우리가 이제 켤레 복소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요.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에서 두 허근을 우리가 바로 켤레 복소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조금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복소수 연산을 하다 보면은 좀 더 이제 그 내용을 배울 수 있으니까 우선은 이렇게 내용을 알아두시고, 보통 켤레 복소수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한번 보면은, 예를 들면은 Z는 A 플러스 BI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 켤레는 우리가 Z 바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를 부르는 이름이 뭐라고 부르냐? 바로 바라고 불러요. 자, 이렇게 Z바가 되면 어떻게 모양이 변하느냐? 바로 A-BI가 되더라.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만약에 3에다가 내가 켤레를 씌웠어요. 자, 3은 실수죠. 얘는 켤레 영향을 아무것도 안 받아요. 그냥 3이에요. 이 켤레 이 반은 어느 부분에만 영향을 미치냐면 바로 요 허수 부분에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자, 그럼 이 i의 발을 해볼까요? 이 반은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2i가 된다. 자, 얘는 허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허수가 있기 때문에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반대로 바뀐다라는 거.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2 플러스 2i다. 자, 그럼 얘는 2 마이너스 2i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켤레 복소는 단순하게 우리가 허수 부분의 부호만 서로 반대로 바꾸면 된다라는 거. 요거 꼭 명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뭐를 얘기하느냐? 바로 복소수의 사칙연산이에요. 자, 첫 번째 간단하게 보면 우리가 덧셈과 뺄셈을 한번 볼게요. 자, A 플러스 BI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C 플러스 DI가 있어요. 자, 그럼 얘는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앞에 있는 개수가 아니라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바로 A 플러스 C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바로 B 플러스 DI라고 이거 묶어줘야죠. I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만약에 여기가 백이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도 서로 실수 부분은 서로 빼주고 허수 부분도 서로 빼준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곱셈을 한번 살펴보면은, 자, 곱셈은 a 플러스 b i 그 다음에 곱하기 자 c 플러스 d i라고 하면, 얘는 한번 일일이 전개를 한번 해줄게요. 자, 어차피 계산 방식은 똑같아요. 우리가 분배 법칙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ac 플러스 ad i, 그 다음에 밑에 거도 하나씩 전개를 해줄까요? 자, 플러스 자 bc 그 다음에 플러스 bd의 i의 제곱이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아까 이제 허수 부분에서 i 제곱이라는 건 뭐였어요? 마이너스 1이었죠. 자, 그러면 요거 내용을 한번 이제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정리를 하고 허수 부분 허수끼리 정리를 해주는데, 아, 여기 i가 빠졌네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ac하고 bd, 얘가 즉 뭐가 된다? 마이너스 bd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면 ac 마이너스 bd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얘와 얘는 허수 부분이니까 정리를 해주면 ad 플러스 bc i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얘는 이제 간단하게 한번 예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뭐 덧셈과 뺄셈은 그냥 뭐 더하기 빼기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지 않겠지만, 이 곱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많이 연산 실수가 있어요. 왜? 바로 i제곱이라는 이 부분 때문에. 그래서 간단히 한번 볼까요? 자, 2 플러스 3i에 자, 3 마이너스 5i라고 해볼까요? 자, 우선은 이제 곱셈을 하실 때는 실수 부분이 나오는 부분만 먼저 생각해 보세요. 실수는 실수끼리, 그리고 허수 부분끼리 서로 곱하는 요 부분이 이제 실수가 나오거든요. 자, 앞에 곱하면 얼마예요? 바로 6이죠. 자,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15인데 얘가 i제곱이 돼요. 그럼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얘는 플러스 15가 된다. 자, 다들 좀 이해 가시나요? 다시요. 여기 보면은 허수 부분끼리는 마이너스 15예요. 근데 i끼리 곱하면 i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곱하면 뭐가 된다? 바로 플러스 15가 된다.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보통 부호에서 여러분들 많이 연산 실수를 해요. 자, 그 다음에 허수 부분이 될 수 있는 거는 앞에 부분 실수와 뒤에 부분 허수, 앞에 부분은 허수와 뒤에 부분의 실수끼리 곱했을 때,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앞에 거 실수, 요거는 마이너스 10이 되더라. 그리고 요거와 요거 곱하면 바로 플러스 얼마? 9, i가 되더라. 그러면 계산 마무리 해주면 얼마예요? 바로 21 마이너스 i다. 이렇게 계산이 마친다는 거죠. 자, 곱셈이 처음에 여러분들이 낯이 뭐 익숙하지 않은 부분에서 좀 약간은 좀 처음에 계산에 연산에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연습하면 그래도 어차피 결국에는 덧셈 뺄셈이죠. 그래서 곱셈은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은 덧셈 뺄셈 곱셈, 이제 나눗셈을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선 정리하세요. 자, 이어서 우리가 복소수의 나눗셈 부분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세 번째, 자, a 플러스 bi가 있고요, c 플러스 di가 있어요. 자, 여기서 주의사항은 당연히 뭐가 될까요? c 플러스 di는 뭐가 되면 안 된다? 0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이제 분모는 0이 되면 안 된다. 자, 이 나눗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가 이제 분모를 실수화를 시켜야 된다. 자, 그러면 얘를 실수로 바꾸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i가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돼서 실수가 되긴 해요. 자, 그러면 둘 다 우리가 제곱으로 만들 수 있는 거 바로 뭐죠? 바로 합차 공식이죠. 자,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c-di 그 다음에 위에도 c-di를 곱한다고 하면, 자,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분모는 c제곱 그리고 플러스 d제곱이 돼요. 자, 요거 제곱하면 요거 di랑 마이너스 di 곱하면 얼마예요? 바로 마이너스 d제곱 i의 제곱, 바로 플러스가 된다는 거. 요거 명심하세요. 그 다음에
자, 실수를 보면은 뭐가 되죠? AC 그 다음에 플러스 BD가 되고요. 우리가 허수 부분을 보면은 바로 BC 마이너스 AD I라고 돼요. 자, 근데 보통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아까 우리가 처음에 복소수는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어요?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나눠줘서 계산해 보면 실수 부분은 바로 AC 플러스 BD가 되고요. 자, 그 다음 플러스 자, C제곱 플러스 D제곱 그리고 BC 마이너스 AD의 I가 되더라. 요게 바로 나눗셈이 된다 라는 거죠. 나눗셈 적을까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그 기본적으로 그 복소수에 대한 사칙연산은 요 내용으로 배웠고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좀 성질을 알아두시면 좋은 부분이 하나 있어요. 바로 자, Z와 Z바의 곱셈입니다. 곱셈과 덧셈. 네, 순서를 약간 바꿨지만 어차피 우리가 Z와 Z바는 서로 켤레 복소수 관계죠. 그래서 요걸 한번 표현해 보면 Z라는 것은 얼마예요? A 플러스 BI가 된다. 그리고 Z바는 뭐가 됩니까? A 마이너스 BI가 된다. 자, 요 부분에 대해서 곱셈과 덧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무조건 얘는 뭐가 되더라? 실수가 되더라. 자,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 Z 더하기 Z반은 자, 위에 걸 그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바로 A 플러스 BI 플러스 A 마이너스 BI. 자, 뭐가 사라집니까? 바로 요 놈이 서로 사라지죠. 남는 거는 뭐만 남아요? 바로 2A가 남더라. 자, 두 번째는 뭐죠? Z 곱하기 Z반은 A 플러스 BI 곱하기 A 마이너스 BI. 자, 얘는 둘이 합차 관계이기 때문에 바로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는 게 돼서 얘도 마찬가지로 뭐가 돼요? 둘 다 우리가 이제 실수가 된다. 왜 이렇게 될까요? 아까 선생님이 분명히 그 복소수와 그 켤레 복소수는 바로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라고 그랬죠. 그 두 허근이에요. 자, 그러면 당연히 두 허근을 더했을 때 얘는 근각계수 관계 이용해서 뭐가 되죠? 바로 우리가 이제 뭐 2차항의 개수분의 1차항 개수하면 분명히 실수분의 실수이기 때문에 실수가 되겠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자, 2차항의 개수분의 상수항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뭐가 돼요? 실수분의 실수니까 실수가 되겠죠. 결국 우리가 근각계수 관계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 요거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복소수에 대해서 연산 법칙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이제 그 복소수를 자, Z1 그리고 Z2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두 복소수에 대해서. 자, 덧셈에 대한 연산 법칙. 자, 이 덧셈에 대한 연산 법칙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를 알고 있어요? 교환 법칙 그리고 결합 법칙 알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자, 교환 법칙도 성립한다. 자, 우리가 Z1 더하기 Z2나 Z2 플러스 Z1이나 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결합 법칙. Z3까지 필요하네요. 자, Z1 플러스 Z2 플러스 Z3는 Z1 플러스 Z2 플러스 Z3가 있어요. 자, 이랬을 때 앞에 거 그리고 뒤에 거끼리 이렇게 묶어서 계산을 하더라도 우리가 계산 결과값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덧셈에 대한 그 연산 법칙,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거죠. 교환과 결합.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곱셈에 대한 연산 법칙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얘도 마찬가지로 교환 법칙이죠. 자, Z1 곱하기 Z2는 바로 Z2 곱하기 Z1이랑 얘는 값이 같다. 그러니까 곱셈도 우리가 순서를 바꿔서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결합 법칙. Z1 곱하기 Z2 곱하기 Z3는 Z1 곱하기 Z2 곱하기 Z3가 있어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앞에 그리고 뒤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계산을 앞뒤로 바꿔서 먼저 계산을 하더라도 계산 결과값은 변하지 않는다. 자, 세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분배 법칙이죠. 뭐 얘도 성립을 한다 라는 얘기인데 Z1 그 다음에 Z2 플러스 Z3면 얘도 하나씩 뭐가 돼요? 분배를 시키면 결국에는 Z1 곱하기 Z2 플러스 Z1 곱하기 Z3도 우리가 성립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사항은 이거예요. 여기 Z라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이 Z는 우리가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애예요. 그래서 우리가 Z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연산에서는 바로 A 플러스 BI라든지 아니면 A 마이너스 BI 저런 형태로 우리가 계산을 해야 하지만 계산이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몇 문제 풀고 그 다음에 개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세요. 자,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가 좀 한 가지 개념만 좀 더 이야기를 하고 들어갈게요. 바로 켤레복수수에 대한 성질인데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앞에서도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좀 더 우리가 내용을 한번 정리하자는 차원에서 한번 보면 첫 번째 켤레복소수에 또 켤레복소수를 하면 얘는 당연히 그냥 Z가 되더라. 왜 그러면 허수 부분을 부호를 한번 바꿨어요. 다시 바꿨어요. 그럼 처음에 자기 자신이겠죠. 값은 수치는 변하지 않고 우리가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바뀌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된다. 요 내용이고요. 자, 이제 이 바가 이렇게 쓸 때 여러분들이 좀 이제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이 바라는 것은 어디에만 영향을 미친다? 실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죠. 허수에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상 이 플러스에는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는 없어요. 단지 Z1 플러스 Z2 이렇게 우리가 그냥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즉 각각의 복수수에서 허수 부분만 부호를 바꾸기 때문에 이 바라는 것은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 자, 빼기도 마찬가지겠죠. Z1 빼기 Z2는 Z1 빼기 Z2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얘는 곱셈에 대해서도 이 바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살펴보면요. Z1 곱하기 Z2다. 그럼 얘도 곱하기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Z1 곱하기 Z2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네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면요. 자, 전체 Z1 그리고 Z2에 이렇게 바를 씌워버렸어요. 자, 그럼 얘는 어차피 전체에서 바가 씌워졌기 때문에 얘도 Z1 바 그리고 Z2 바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켤레복수 성질을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은 게 몇 가지가 좀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자, 켤레를 했는데 자기 자신이에요. 자, 이건 무엇일까요? 켤레를 씌웠는데도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이때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Z는 바로 실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Z를 했는데 얘가 Z바를 했는데 마이너스 Z 부호만 반대로 바뀌었다.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A 플러스 BI를 켤레를 씌게 되면은 A 마이너스 BI가 되기 때문에 자, 실적으로 얘는
부호가 전체적으로 바뀌었다고 얘기는 못하죠. 근데 얘는 부호가 바뀌었어요. 이때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바로 Z는 자, 순허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가 Z는 제곱을 했는데 음수가 나왔어요.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얘기해야 되는 게 복소수라는 부분. 그러니까 허수는 우리가 대소 관계를 살필 수가 없습니다. 왜? 실제 존재하지 않는 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소 관계를 살필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바로 수직선에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인데 수직선에 나타낼 수가 없어요. 존재하지 않는 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크기를 우리가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부등식이 나왔다. 그러면 그때는 무조건 수체계는 실수예요. 자, 그런데 얘는 뭐가 나왔어요? 음수가 나왔죠. 이 음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바로 얘가 바로 실수가 됐다는 얘기인데 제곱해서 실수가 되는 경우 뭐밖에 없어요? 이 경우도 바로 우리가 순허수라는 얘기가 되겠죠. 뭐가? 바로 Z가. 자, 이 부분은 딱히 문제에서 안 나와요. 식으로 나와서 여러분들 조건을 물어봐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필히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은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복수수가 서로 같을 조건이죠. 선생님이 이제 간단하게 식만 얘기를 하고 뭐 끝까지 풀지 않을 테니까 답은 여러분들이 직접 구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은 요거 보시면은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 한번 나눠 보면은 자, 실수 부분 자, 색깔로 할까요? 자, x 플러스 2y가 바로 실수 부분이 되고요. 허수 부분은 2x 마이너스 y i가 바로 허수 부분이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얘는 4 플러스 3i가 되더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바로 여기와 여기가 서로 같고요. 여기와 여기가 서로 같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주면은 x 플러스 2y는 4가 되고, 자, 2x 마이너스 y는 3이 돼서 연립방식 풀어주면 x와 y는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바로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을 이용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예제를 보시면 조건이 이렇게 나와 있죠. 얘는 뭐라고 했어요? 바로 실수라고 했죠. 자, 얘는 이 조건이 이렇게 나왔어요. 얘는 뭐예요? 바로 순허수라는 거죠. 자, 실수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a 플러스 bi에서 b가 0이 되는 거고 a가 0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자, 순허수라는 것은 a 플러스 bi에서 b가 뭐가 돼요? 0이 되면 안 되고요. a가 0이 된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것도 우리가 이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각각을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주면 x제곱 플러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x의 i가 되더라. 그럼 결국에는 뭐가 0이 돼야 돼요? 얘가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바로 나오죠. x는 3이라고.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알면 우리가 문제를 간단하게 풀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도 우리가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좀 나눠서 얘기를 해보면 x제곱 그 다음에 자 플러스 5x 플러스 6이고요. 허수 부분은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의 i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는 누가 0이 돼야 돼요? 얘가 0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얘가 0이 되는 값인데 여기는 0이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 해를 구하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기본적인 문제를 여기 풀었고요. 우리가 이어서 또 개념을 좀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세요. 자, 이어서 우리가 이제 배울 개념은요, 바로 복소수, 그러니까 허수 단위 i의 바로 주기성입니다. 자, 우리가 i의 주기성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우선 기본적으로 보면은 i가 있어요. 자, 요 i가 있는데, 자, 얘를 곱하기 i를 냈어요. 자, 그러면 i의 뭐가 돼요? 제곱이 되죠. 그럼 얘는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배웠어요?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자, 요렇게 우리가 지금 배웠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곱하기 i를 냈어요. 그럼 얼마가 돼요? i의 세제곱. 즉 얘는 마이너스 i가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서 여기서 또 곱하기 i를 냈어요. 그러면 i의 몇 제곱? 4제곱이 되더라. 그럼 얘는 값이 얼마? 1이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다시 자, 곱하기 i를 했으니까 원상복귀가 되더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그 i의 주기성, 바로 그 주기가 얼마죠? 바로 4입니다. 4번마다 뭐가 돼요?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간단히 우리가 지수 형태로 한번 살펴보면은 i의 4k 플러스 1이 바로 이런 형태로 무조건 나온다. 그러니까 지수를 4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이 되는 경우가 바로 i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i의 4k 플러스 2. 그러니까 지수를 내가 4로 나눠서 나머지가 얼마? 2인 형태가 바로 이 형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그 i의 4k 플러스 3이 되는 형태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수를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인형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 보니까 i는 얼마 되더라? 4k 지수가 4의 배수가 되더라. 자, 요게 바로 이제 i의 기본적인 성질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i 위에 지수가 아무리 커도 4로 나눠서 나머지만 우리가 보시면 돼요. 1, 2, 3, 0. 무슨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계산을 할 때는 간단하게 계산하면 되고요. 자, 이런 그 부분을 이제 지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여러분들 연산할 때 많이 좀 나오는 거 있어요. 문제를 푸실 때 나오는 어떤 이제 간단한 식들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자,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의 제곱이에요. 자, 두 번째는 1 마이너스 루트 2의 얘가 제곱이에요. 자, 세 번째는 자, 루트 2가 위로 가 있고요. 자, 1 마이너스 i의 제곱이고요. 자, 네 번째는 자, 루트 2의 자, 1 플러스 i의 제곱이 돼요. 자, 요거는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 결국 얘는 뭐로 나온다? i로 나오고요. 얘는 마이너스 i로 나오고 얘는 플러스 i로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 i로 나옵니다. 자, 실제로 제곱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얘 제곱하면 얼마예요? 2분의 자, 뭐예요? 2i죠. 위에 완전 제곱식 하면은 자, 그러면 결국에는 i가 된다. 얘도 2분의 얼마? 자, 마이너스 2i가 돼서 마이너스 i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2i분의 뭐가 돼요? 자, 2가 되니까 약분해서 결국 얘 분모에 실수화시키면은 바로 플러스 i가 된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바로 2i분의 2가 돼서 약분하면 바로 마이너스 i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좀 우리가 또 살펴보시면은 제곱이 아닌 자, 1 플러스 i에 자, 1 마이너스 i예요. 자, 얘는 분모에 그 실수화시키면 밑에는 마이너스 2i가 되고요. 얘는 2가 되겠죠. 자, 왜 그런지 이제 한번 간단히 볼까요? 자, 분모에다 내가 1 플러스 i를 해요. 그리고 얘는 1 플러스 i를 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아까 잠깐 실수를 했었네요. 자, 얘는 보면은 얘는 두 개는 합차가 되니까 얼마예요? 바로 2가 되고요. 위에는 뭐가 돼요? 2i가 되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i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얘가 서로 자리가 바뀌었을 때 경우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자, 1 플러스 i와 1 마이너스 i죠. 자, 1 플러스 i가 있으면 얘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보면 얘는 마이너스 i가 되더라. 자, 요 부분은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푸실 때 자주 나오는 형태의 꼴이에요. 그래서 제곱을 했을 때 나오는 꼴, 제곱이 아니고 분모 분자의 단지 허수 부분의 부호가 서로 바뀌었을 때 나오는 꼴. 자, 암기하는 방법은 부호성만 잘 살피시면 돼요. 여기 플러스면은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면 여기도 마이너스. 자, 여기도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면 플러스. 자, 그런데 얘가 역수가 되면은 아무래도 부호성이 반대가 되겠죠. 자, 요 부분을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뭐를 볼 거냐면 바로 자, 음수의 제곱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음수의 제곱근이라는 것은 우리가 a가 양수일 때
자, 첫 번째 루트 마이너스 a가 돼요. 자, 안에는 사실상 뭐예요? 음수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바로 루트 a i로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아무 수나 이제 한번 보면은 마이너스 2의 제곱근을 한번 구해보자 라고 하면은 얘는 뭐가 되더라?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i가 되더라.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음수의 제곱근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럼 나중에는 2차 방정식 가시면은 얘는 이제 뭐가 되냐? 허근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에는 실근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허수인 근이라 해서 허근으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예로 한번 들어보면요. 마이너스 7의 제곱근 얼마예요?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i. 마이너스 5의 제곱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i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음수의 제곱근에 우리가 좀 더 여러분들 문제 많이 나오는 성질이 있어요. 그거는 바로 조금 이어서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정리하세요. 자, 오늘의 마지막 성질입니다. 자, 이 성질을 끝나고 우리가 이제 문제랑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음수의 자, 제곱근의 성질인데요. 자, 얘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은 많이 나오는 이제 형태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건을 거의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우선 첫 번째 A가 음수, B가 음수인 경우에요. 자,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되더라?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마이너스 루트 AB가 되더라. 얘는 뭐지? 라는 이제 생각이 들겠죠. 자, 그러면 얘를 왜 이렇게 되는지 우리가 그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요. 자,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현재 얘네들은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죠. 그러면 우리가 음수의 제곱근의 형태를 이용해서 루트, 양수로 바꿔줄게요. I, 루트 마이너스 B의 I.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제곱근의 계산은 안에가 양수일 때만 우리가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양수인 형태니까 우리가 제곱근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루트 얘는 A, B가 되고 I의 제곱이 돼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루트 A, B다. 음수인 상황에서는 서로 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제곱근 배울 때는 안에 있는 수가 어떨 때 양수일 때만 우리가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우리가 안에 있는 수를 뭐로 만들어준다? 양수로 만들어준 다음에 우리가 서로 곱하고 i는 남아있으니까 i 제곱. 그럼 결국은 마이너스 루트 ab가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자, a는 양수예요. b가 음수예요. 자, 그래서 루트 b분의 루트 a가 있으면 자, 이때는 뭐가 되더라? 마이너스 루트 b분의 a가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자, 루트 b분의 루트 a예요. 얘는 음수죠? 얘는 양수예요. 그럼 둘 다 우리가 양수 형태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루트 마이너스 b의 i가 되고요. 얘는 루트 a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양수가 됐기 때문에 자, 루트 마이너스 b분의 a가 되고 곱하기 i분의 1이 돼요. 자, 그 분모분자에다가 i를 곱하면 얘는 뭐가 돼요? 루트 마이너스 b분의 a. 자, 마이너스 i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형태에서 우리가 지금 원래 그 형태의 모양을 우리가 만들어주고 싶은데 보면은 이 i를 안으로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뭐가 돼요? b분의 a의 이 형태가 나온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면 자, a가 음수, b가 양수이거나 a가 양수, b가 음수이거나 a가 양수, b가 양수이면 이런 형태에서는 무조건 뭐가 된다? 아, 루트 A, 루트 B는
루트 그냥 AB로 나오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은 A가 양수, B가 양수인 경우, 그리고 A가 음수, B가 양수인 경우, A가 음수, B가 음수인 경우에는 얘도 마찬가지로 뭐로 나온다? 바로 자, 루트 B분의 루트 A는 앞에 부호가 바뀌지 않고 이렇게 나온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부호가 결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부호가 결정되지 않은 역반향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자, 루트 A,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 B이면 얘가 참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되느냐요? 자, 우선은 얘는 A도 B도 요거예요. 그런데 얘가 등식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를 우리가 추가로 얘기해야 된다? 자, 요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등호가 있는 것까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왜? 0일 때도 성립을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계산하실 때 중요한 게 바로 요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보통 요거를 빼먹고, 그러니까 등호를 빼먹어요, 등호를. 그래서 역으로 될 때는 A하고 B가 0이 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 꼭 생각을 하시길 바라고요. 자, 우리가 또 생각해 보는 게, 자, 루트 B분의 루트 A가 마이너스 루트 B분의 A가 되더라. 요거이면 요것도 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돼야 돼요? 자, B는 음수라는 게 맞아요. 하지만 A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조건? 요 등호 조건을 여러분들이 빼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 우선 부호가 정해진 상황에서는 그냥 푸시면 되는데 식으로 주어졌을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 더 요 생각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 꼭 명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개념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우리가 문제를 몇 문제 풀고 오늘 수업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세요. 자, 지금부터는 한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요 첫 번째 문제는 자, 요거는 아까 형태에서 우리가 제곱하면 좀 모양이 간단해지죠. 자, 얘를 모양을 살짝 바꿔보면은 자, 루트 2분의 자, 1 플러스 i의 제곱의 전체 뭐가 돼요? 10제곱 플러스 얘도 1 마이너스 i의 루트 2분의 제곱이 얘는 뭐가 돼요? 10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안에 거는 뭐로 나와요? 여기 플러스죠? 그러면은 바로 i의 얘는 10제곱이고요. 이거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i의 10제곱이다. 자, 그럼 결국에는 얘는 4로 나눠서 나머지가 얼마예요? 2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어차피 마이너스 1은 얘는 10의 마이너스는 10제곱하니까 얘는 그냥 플러스가 된다고 생각하면 얘도 그 지수는 4로 나눠서 나머지가 얼마예요? 2가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2로 우리가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요거를 모르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요거 제곱하고 뭐 제곱은 어차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앞서 선생님이 이건 계산식에서 많이 나온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용하시면 간단하게 풀 수 있다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제곱그래의 성질인데 보통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가 막 뒤섞여 있고 막 나오면 여러분들이 계산을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안에 있는 그 루트 안에 있는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주세요. 그러면 한번 빼볼까요? 자, 계산을 해보면 루트 3, 루트 12에 i가 나오니까 얘는 i의 제곱이 되겠죠. 자, 요거는 i 하나만 나오네요. 루트 3, 루트 3, i고요. 자, 얘는 뭐 i가 나오더라도 서로 약분이 돼버리죠. 그래서 얘는 루트 4분의 루트 64라고 얘기를 하고, 자, 얘는 루트 4i에 루트 64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그냥 그대로 계산하시면 돼요. 앞에는 36인, 루트 36이니까 6, 마이너스 i의 제곱이니까, i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마이너스 6이 되고요. 얘는 얼마예요? 그냥 3i가 되고요. 얘는 얼마예요? 바로, 자, 64 나누기 4 하면 16이에요. 루트 16. 그럼 얘는 4. 자, 얘는
얘도 마찬가지로 루트 16이 되는데 문제가 i를 우리가 이제 분모와 실수에 시키면 마이너스 4i가 되겠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i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i로만 우리가 밖으로 빼주면 기본적으로 제곱근 계산은 여러분들이 직접 다 예전에 했던 방식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i만 여러분 처리를 조심하시면 된다는 문제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계산 연습을 좀 더 하셔야 돼요. 자, 이어서 요거는 이제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 기본적으로 a의 범위를 구하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까 얘기했죠? 이런 형태가 나오면 a-2는 음수이다. 자, a 플러스 3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기억하시나요? 방금 전에 했는데 바로 a 플러스 3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자, 0이 될 때도 양 등식은 성립해요. 뭐 얘가 0이 아니라는 말이 없으니까 문제에서. 자, 그러면 a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자, 2보다 작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한 문제만 더 풀고 오늘 수업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복소수 문제들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문제예요. 자, 우선 이거 정리하시고 계속 이어서 우리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세요. 자, 우리가 이제 복소수는 주기성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문제들이 대부분 우리가 규칙성 찾기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공식처럼 푸는 게 아니라 이제 식을 계속 이제 풀어가면서 규칙성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이 부분은 이제 한번 같이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Z1은 1 플러스 2i래요. 그런데 규칙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항상 그 앞에 거를 켤레를 한 다음에 1 플러스 i를 더한대요. 자, 한번 이거 더 해볼까요? 자, 우선 앞에 거 켤레 하면 1 마이너스 2i고요. 플러스 1 플러스 i예요. 뭐가 될까요? 자, 2 마이너스 i예요. 그쵸? 자, 그러면 얘는 자, Z2가 요게 나왔으니까 Z2를 켤레를 씌울게요. 2 플러스 i가 되겠죠? 얘 켤레 하면. 그 다음에 1 플러스 i예요. 자, 그럼 얘는 얼마? 3 플러스 2i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요거 보니까 얘는 얼마예요? 자, 앞에 거 켤레 씌우면 3 마이너스 2i가 되고요. 자, 또 1 플러스 i를 하면 얘는 4 마이너스 i가 되더라. 자, 다섯 번째 거도 해볼까요? 자, 4 플러스 i가 되고요. 플러스 1 플러스 i가 되면 얘는 이제 Z5예요. 자, 그러면은 5 플러스 2i가 돼요. 자, 눈으로 우리가 규칙성이 좀 나오셨나요? 자, 규칙이 어떤 규칙이 있어요? 보면은 자, 앞에 있는 실수 부분부터 보실까요? 실수 부분 보면 1, 2, 3, 4, 5. 자, 켤레를 씌우더라도 사실상 실수는 영향을 받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계속 1을 더해왔기 때문에 그냥 순차적으로 뭐랑 바로 요거랑 우리가 서로 같아요. 그 번호가. 자, 그럼 뒤에 거 허수분을 보면은 자, 홀수일 때는 2, 짝수일 때는 마이너스 1, 홀수일 때는 2, 짝수일 때는 마이너스 1. 계속 반복이 되죠. 왜? 켤레에서는 바로 저희 허수 부분만 부호가 반대로 바뀌기 때문에. 그러면 짝수일 때는 마이너스 1이니까 Z100은 우리가 간단히 볼 수 있죠. 실수분은 얼마예요? 100이다. 바로 얘기할 수 있죠. 그 밑에 있는 숫자 동일하니까. 그런 다음에 짝수 부분일 때는 뭐다? 마이너스 i다. 마이너스 i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뭐 어떤 문제는 어떤 규칙성을 갖고 어떤 문제 어떤 규칙성을 갖고 있다. 이거를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순차적으로 다 풀어보신 후에 일정한 규칙성을 찾고 나서 그 규칙성을 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열을 해본 다음에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 어떤 규칙성이 있을까? 아니면 전체 값이 어떤 규칙성이 있을까? 그걸 여러분들 직접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Z1부터 Z10까지 더하래요. 아,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돼요? 자,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실수 부분만 따져보면 실수 부분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어디까지? 바로 10까지 더한다는 얘기죠.
자, 허수 부분은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2 마이너스 1 더하기 2 마이너스 점점점에서 마지막 짝수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이렇게 보면은 얘네는 하나씩 짝을 치면 몇 묶음이 나와요? 5묶음이 나오죠. 그래서 얘는 얼마? 바로 55가 돼요. 1부터 10까지 더하면 얘는 5묶음 나오니까 플러스 얼마? 5i가 되더라.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은 바로 복소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복소수는 오늘 배운 게 바로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1학년 과정에서는 끝이에요. 왜? 복소수가 어떤 건지라는 그 성질을 배웠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 이제 그 다른 나라에서 복소수는 또 다시 등장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복소수는 고등과정에서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 바로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거는 그냥 수체계 정도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있으시면 나중에 뭐 복소수 때문에 고민할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그 수업반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